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지금은 액션캠 3가지를 써보고 있는데요. 고프로 11, 고프로 11하고 인스타360 1RS 그리고 DJI의 액션2 이렇게 3가지 기종을 지금 한꺼번에 써보고 있습니다. 써보면서 느끼는 각 기기들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액션캠을 고민하신다면 이 3가지 브랜드를 두고 아마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각 기기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 고프로 11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고프로 시리즈는 굉장히 빠르게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죠. 지금 고프로 11까지 나왔는데 고프로 9과 10으로 이어지면서 성능이 다른 경쟁사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빠릿하고 프로세스가 좋다 보니까 초고화질에 초고스피드까지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죠. 뭐 이제 손떨림 방지는 기본이에요. 워낙 좋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그 성능이 워낙 좋아서 웬만하면 정말 손떨림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손떨림 방지는 정말 탁월합니다. 요즘에 그런 손떨림 방지 기술들이 좋아져서 이 뭐 고프로 11이나 인스타360 1RS 그리고 DJI 액션 2도 손떨림 방지에 있어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굳이 뭐 영상으로 비교하자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저처럼 실사용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손떨림 방지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이 고프로 11이 다른 경쟁 액션캠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면 화질을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렷한 화질을 보여줘요. 특히나 야경에 있어서는 이 다른 경쟁사 두 기종 대비 솔직히 압도적인 야경 화질을 보여줍니다. 소위 쨍하다고 하잖아요. 주광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 화질에 있어서는 정말 쨍한 모습을 차이나게 보여줍니다. 그게 제일 컸어요. 제가 만약에 고프로 11을 선택한다면 화질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성능도 다른 경쟁 기종 대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초고해상도 영상을 찍으면서도 초슬로우 모션까지 가능한 그런 영상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번에 11에 오면서 사실 8:7이라는 처음 보는 화각, 웬만큼 넓게 다 찍어줄게, 나중에 편집할 때 네가 알아서 써, 이런 컨셉인데요. 솔직히 8:7 비율이 아직은 좀 어색하다 보니까 찍을 때부터 8:7로 찍는 게 아직까지 저는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그래도 찍을 때 왠지 16:9 화면이 있어야 저는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8:7로 여유있게 찍어 놓고 나중에 후편집할 때 원하는 화각으로 뭐 쇼츠든 16:9든 이렇게 잘라 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좀 장점이 있어요. 다른 기종들도 화각이 충분히 넓습니다. 아주 초광각으로 찍고 이건 역시 잘라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8:7이 아주 큰 차별점은 아니더라도 아주 광각으로 쓰면서 정방향에 가깝게 찍을 수 있다는 거는 편집할 때 확실히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고프로의 생태계만이 가진 장점이 있죠. 바로 이 생태계,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고프로 11을 이렇게 가슴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붙일 수 있는 액션캠들이 조금 한정적으로, 제가 이 DJI 액션 2를 산 이유도 가슴에 붙이거나 뭐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특장점 때문에 샀었는데 고프로 11의 생태계가 워낙 잘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가슴에 붙일 수 있는 액세서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풍부한 액세서리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고프로 11이 가진 장점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첫 번째, 이 고프로 11의 아쉬운 점이라면 저는 피부 색감, 이 녀석의 색감이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이게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색감으로 풍성한 거, 내추럴한 거, 표준적인 거 이렇게 색감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색감이 다른 이 기종들, 특히 인스타360 이 1RS랑 비교하면 피부 색감을 표현하는데 조금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자연 색감은 괜찮게 나오는데 피부 색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피부가 조금 예쁘게 나오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인스타360 1RS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다 후편집으로 만질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막 쓸 때는 그렇게까지 후보정을 안 하니까 다른 색감은 좋은데 피부색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고프로의 발열은 계속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 고프로 11도 사실 이 구조 자체는 10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별로 바뀐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별로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발열에 있어서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얼마 전에 서울 불꽃 축제를 이 고프로 11으로 찍었거든요. 불꽃 축제를 찍고 있는데 꽤 장시간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 발열 때문에 한 번은 멈추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워지기도 했고 멈추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있어서 고프로의 발열 때문에 불만이신 분들은 아직 그거는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10에서도 지적했던 거, 이 하나하나 뭐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거는 손톱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조금 다루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10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11에서도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기를 열고 닫거나 뭐 이 전원부를 누르거나 셔터를 누르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뻑뻑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이 녀석의 가격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제품이기도 하고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고프로의 가격이. 예전에는 한 5, 60만 원 안쪽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게 공홈에서 고프로 구독 상품과 함께 할인을 받으면 그나마 그게 싸게 사는 방법인데, 그렇다 해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비싼 가격이 아마 조금 걸림돌이실 것 같아요. 자, 이 고프로 11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이 녀석은 마치 이 반에서 굉장히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한 애들 있죠. 막 1등 하는 애들. 그러면서 주변 애들하고 별로 얘기 안 하고 되게 좀 차가운 애. 그런 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뭐 물어보면 딱딱하게 대답하고 좀 친구 없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액션캠으로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주어진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뜨거워지거나 뭐 이 조작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타협하기 어려운 그런 녀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프로 9이나 10 같은 거를 이미 쓰고 계시다면 저는 고프로 11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액션캠에 처음 입문하신다면 지금 성능 자체는 가장 좋기 때문에 추천할 만합니다. 메인 카메라가 따로 있고 액션캠이 처음이신 분들은 고프로로 바로 가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을 해요. 다만 이 녀석 가지고 이런저런 소프트한 브이로그까지 찍겠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하면 아마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많아질 거예요. 마이크에서부터. 그런데 액션캠의 성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브이로그용으로 다양하게 찍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겸용으로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고프로 11 입장에서 본 비교 사용기였습니다.